저는 머릿속으로는 항상 되게 유쾌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항상 좀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들이 이제 1년에 몇 번씩 찾아오는 것 같아서 이제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은 좋을지 고민이 돼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가지고 이제 그런 다른 고민들은 없고 그래도 운이 좋게 뭐 크게 뭐 경제적인 걱정을 한다든지 뭐 아이가 뭐 많이 속을 썩인다든지 그런 거 없이 잘 놀러 다니고 많은 시간도 보내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아이랑 어딜 놀러 갈 때도 뭐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뭐 그냥 시간을 보낼 때도 그 감정이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살고 싶고 뭐 유쾌하게 항상 지내고 싶은데 항상 좀 가끔가다 그렇게 좀 처지는 그런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 좀 듣고 싶어요. 뭐 지금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뭐 딸 하나 키우고 만약 결혼을 못해서 안달이면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내가 애를 하나 데리고 그냥 일상생활을 직장 다니고 애하고 일상생활 한다는 거는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다만 여기서 유쾌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니까 유쾌하지 않는 것이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유쾌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할 필요가 없어요. 유쾌하면 유쾌한 대로. 기분이 좋으면 웃지만은 기분이 안 좋은데 뭐 어떻게 웃어. 그래서 그런 어떤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내 상태를 살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걸 살피는 게 수행이에요. 어떤 유쾌한 그것이 긍정적으로 개념보다는 유쾌하다 하는 것은 기분이 좋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음이 있으면 기분이 나쁨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어떤 것든 파동이 위로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유쾌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 내가 볼 때 문제고 두 번째는 자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병원에 한번 가봐서 검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병원에 가서 자기 얘기를 쭉 스님한테 얘기하다 제가 의사가 몇 가지 심리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보고 약간의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간단한 처방을 하면 되고 그게 없다면 이제 그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약간의 이런 자기 혼자 살면서 약간 외로움을 느끼는가 봐. 외로움은 늘 느끼기는 하는데요. 늘 느끼면 남자는 사귀면 되지 뭐. 근데 꼭 결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 누구를 안 만나본 거는 아니지만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막 제가 그런 행복이 채워지거나 그러지는 또 않더라고요. 또 막상 만나면은 아이한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좀 더 귀찮아지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 발견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하지. 그럼 아이를 잊어버리고 애는 팽개쳐놓고 남자한테 미쳐가 살고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그건 나쁘지, 그거는. 그 남자를 만나서 지내고 약간 외로움 같아서 남자가 필요하나 해서 남자 만나보면 귀찮다. 그 귀찮은 걸 자꾸 경험해보면 남자 필요 없구나 이러면 자기가 혼자 사는데도 작은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외로워하는 것보다 확인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외로움도 달래면서 동시에 꼭 남자 만나가 이럴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남자 만나서 이렇게 편한 점도 있지만 제비 키우는 게 원래 좀 귀찮아요. 강아지 키우는 것도 귀찮은데 귀찮다마
강아지 키우다가 막 이거 먹이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재롱 떠는 거 좀 이쁘긴 하지만 그 똥치고 뭐 귀찮으니까 막 치아 버리듯이 에이 필요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이라는 거는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인생은 젊을 때 실패를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거는 실패를 통해야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성공을 하면 교만해지기 쉽지 배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성공을 하면 연구가 안 돼요. 실패를 하면 안 되네 해가 또 이래보고 안 되네 해가 저래보니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수님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폭넓게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범수님은 나보다 한 100배쯤 더 실패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안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알고 안 돼도 크게 놀라지 않잖아요. 늘 되던 사람은 안 되면 엄청나게 놀라죠. 그래서 그 실패도 괜찮아. 근데 오히려 잘 되면 애 하나 키우고 사는 사람이 잘 되면 애한테 나쁠 위험도 있어요.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현상이에요. 우선 병원에 한번 가보고 두 번째 테스트를 해보라고. 이거 뭐 때문에 내가 우울한지 자기를 알아차림을 통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고 노트에 적어보고 뭐가 불만이지? 직장인가?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이렇게 실험을 해가 자기를 점검해보면 되지. 그러면 별일 아닌데 내가 공연히 지금 불안하구나. 즉 두 남녀가 아기를 데리고 사는 가정을 우리는 기준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서 혼자 있는 것은 뭔가 보편적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없애야 돼요. 꼭 둘이가 같이 살아야 되고 애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 하는 생각을 버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 생태계는 어떤 게 자연 생태계예요? 어미하고 새끼만 있는 게 자연 생태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 생태계 자체가 수컷이 거기에 옆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에요. 펭귄은 몇 가지 종류만 있지 대부분은 다 자연 남 수컷이 하는 일은 교미해서 새끼를 베는 것 빼놓고는 또는 새끼를 낳을 때 잠시 이렇게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조금 있고 대부분 다 가족이라는 것 자체 어미와 새끼들이에요. 그리고 그 수컷이 어떤 수컷이냐 하등 중요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가족이라는 개념의 이 남성 중심의 성을 입고 하는 건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그저 4, 5천 년 된 소위 가부장제죠. 남성 중심의 제도에서 형성된 인류 전 역사에서 보면 아주 짧은 순간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관점이 딱 자기 중심.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이 자기 정체성인데 내가 한국 사람인가? 내가 미국 사람인가? 이게 바로 남에다가 기준을 두고 자기를 잡으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딱 갖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아무런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남자 없이도 산다 이래도 자기는 그거를 이상으로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를 해서 자기가 표준이라는 생각을 만들든지 안 그럼 표준 개념을 바꿔버리든지. 스님은 표준 개념을 바꾸고 살잖아요. 난 이게 지극히 자연 생태적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세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다.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만은 자기가 예를 들어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근데 나는 아기는 하나 낳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정자원에 가서 정자를 빌려와서 어때요? 인공수정을 해서 내가 아기를 가졌다. 이러면 자기가 아기 데리고 사는 중에 여기 남자가 없어가 이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전혀 안 하겠지. 그렇게 하면 그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몽의 어머니가 그 유아 부인이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남자한테 속아서 하룻밤 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내가 해모수다 이래 사기친 놈이 큰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남자한테 나이도 많은 남자인데 그걸 가서 하룻밤 잤단 말이야. 옛날에는 임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수청을 떨라 하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내가 데리러 오겠다고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결혼을 시키려는데 결혼을 거부하는, 그 당시에는 부모가 결혼 이렇게 정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거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대노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갈등이 심하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언니한테 사람이 있다고. 그걸 어떤 사람이냐 해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 완전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된 놈한테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리라 포기하고 주선한 데로 가라 하니까 안 가겠다 하니까 산으로 추방해 버렸단 말이에요. 저 산 속에다 움막을 치고 살아라고 추방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고집을 안 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부의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그 숲속에서 처녀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궁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기를 이제 거기 있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만남하고 아기 낳은 거하고 기간을 계산해 보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딴 애를 임신했다고 이제 그걸 버려라.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주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2황후, 고구려는 이 첩이 아니고 이 두 번째까지는 정식 결혼에 해당이 됩니다. 제1황후, 제2황후. 그래서 이 묘소에도 가면 어때요? 이게 돌이 자, 왕하고 왕후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 왕이 있고 이렇게 왕후 1황후, 2황후 이렇게 묘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제2황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함을 받지 않습니까? 왕이 계승 서열에서 밀리나 안 밀리나? 밀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너희 아버지는 왕보다도 더 높은 황제다.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결국은 도망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세웠다고 이제 후대에 표현하지만은 있는 나라에 또 재혼을 했어요. 남편 죽고 혼자 있는 공주하고 결혼해서 그 나라를 계승을 한 거지. 그러나 이제 자기부터 후손들이 이제 고구려가 커지니까 주몽부터 어때요?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정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압이 없는 자식이다. 이런 개념이 이렇게 같이 살다가 죽으면 이제 엄마의 그런 외로움, 그런 허전함, 부족함에 의해서 아이들의 이런 부족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당당하면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애가 엄마 아빠가 없어 이러면 아빠 필요하니 아빠 역할이 뭔데? 내가 다 두 개 다 하는데 왜 문제야? 이렇게 또 얘기하면 되지. 문제 있으면 얘기해. 그럼 딴 남자 하나 데려올까? 필요해? 괜찮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그걸 숨기고 이럴 게 뭐 있어. 아빠 필요하면 남자 하나 데려올게. 둘이 사는 게 낫어. 하나 데려와 같이 사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하면 애가 둘이 살자 이러면 그래.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앞으로. 이렇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는 데려오면 더 좋지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좀 떳떳하게 자기의 처지를 떳떳하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뭐다? 첫째,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는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지 않는다. 성추행이나 성폭행하지 않는다. 거짓말하거나 사기치지 않는다. 욕설하지 않는다. 술 먹고 취해서 행패 부리지 않는다. 여기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재혼을 하든 안 하든 여기 해당이 되는 얘기 아니잖아.
근데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면 그 떳떳하지 못한 게 애들한테는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 엄마의 마음하고 애 마음은 이 소위 텔레파시가 통할 만큼 굉장히 이게 밀접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몸과 아이의 몸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죠? 엄마가 긴장을 하면 애 몸도 긴장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애가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 애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아이가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는 정신적으로 이게 연결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떳떳하게 사는 게 매우 필요하다. 뭐 즐겁게 안 즐거워도 돼. 울지만 않으면 돼. 슬퍼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부정적이지만 않으면 되지. 뭐 즐거워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 울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그냥 축 처져 있는 그런 거를 또 그 축 처져 있으면 애도 나중에 축 처질 거예요. 그대로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울면 애도 울 거고 내가 슬프면 애도 슬플 거고 그거는 뭐 어릴 때는 품 안에서 자라면서 그대로 교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축 처지기 싫으면 너 남자를 하나 데려와서 살아요 그냥. 자, 더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첫째,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 시대야. 옛날에는 여자가 재혼하면 안 됐지. 그럼 재혼해도 돼야 안 돼요? 돼. 그 다음에 옛날에는 동거하면 안 되는데 요즘 동거해도 돼야 안 돼요? 되지. 그 다음에 이혼하고 결혼해도 돼야 안 돼요? 되지. 이런 시대에 뭘 질질 짜고 울고 그래. 살 수 있으면 살고 못 살면 바꾸면 되지. 옛날에는 궁합 보고 이런 거 많이 보는 이유가 한 번 딱 잘못 눌려버리면 어때요? 다 실은 못 바꾸니까. 신경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신경 써야 돼. 혹시 잘못될까 싶어.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요즘 뭐 잘못되면 고치면 되는데 뭐 줄쭉 긋고 고치면 되는데 뭐 큰일이라고 그래.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신비주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은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과대망상 내가 볼 때는 가수를 보면서 노래를 가수처럼 나는 못 부른다. 배우를 보면서 나는 배우보다 못생겼다. 김재동을 보면서 나는 김재동이처럼 말을 못한다. 이런 식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벙어리만 아니면 됐다. 또 내가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흑인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떳떳하지만은 그래도 주위에서 사람들을 볼 때 자꾸 이상하게 보나 안 보나 보지. 뭐 그런 정도만 아니면 됐다. 근데 남이 나를 쳐다볼 것 같지만 실제로 남이 나를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 안 쳐다봐. 그것도 다 과대망상이에요. 다 자기 살기 바빠서 남 안 쳐다봅니다. 완전히 빨가벗고 다니면 좀 쳐다볼까? 그 외에는 거의 안 쳐다봐요. 보더라도 힐끗 보고 지나가지. 좀 미쳤나 이러고 지나가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누가 뭐 너 결혼했니? 몇 살이니? 묻는다고 관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무 관심 없어. 뭐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뭐 몇 살이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볼 뿐이에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떳떳하게 서 특히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연기법을 배우고 무상과 무아를 배우는 불자라면 떳떳해야 돼요. 삶이. 재물 그거 부처님은 얻어먹고 주워 있고 남 밑에서 자고도 떳떳했는데 지금 먹고 있고 자는데 뭐 때문에 거기에 길을 주고
거지 행하고도 떳떳했는데 뭘 지금 기죽을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기죽을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욕심이, 여러분들의 과대망상증이, 여러분들의 욕망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자기를 자꾸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뭐 이혼을 했다, 나는 어쩌다, 나는 어쩌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붓다의 가르침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